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서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분의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오늘 토크 IT 지금 본방송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한 음성 테스트입니다. 자, 스태프 제 음성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제 음성 잘 들리면 잘 들으신다고 댓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끼리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얼굴 사진 안 올리시고 그냥 실루엣만 있으신데 지금 여러분들 그 자기 그 이모티콘처럼 그 자기 얼굴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 얼굴 나 얼굴 싫다 하면 아무 이미지나 좀 올려주세요. 좋아하는 이미지. 그래서 서로 여기서 같이 좀 소통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특집입니다. 특집 방송인데 그 6월 22일 날 미국에서 오라클의 창업자이신 레리 앨리슨 회장이 그 기업 클라우드에 관련된 오라클의 새로운 이제 전략과 또 24개 신제품을 발표하셨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레리 앨리슨 회장을 초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 비행기표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프닝을 하실 분은 오라클 한국 오라클의 CTO이신 김상현 전문의이십니다. 자, 먼저 음성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네. 하나 둘. 네, 여기서 네 같이 네 여러분 되게 포스 있으신 분이시죠? 네. 그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분 제가 좀 전에 제가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내공이 엄청 높으십니다. 수염이 멋지시다고. 네, 여러분 네 방송되고 있나요? 아주 내공도 예. 좋으십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1분 뒤에 1분 뒤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6월 22일 날 오라클 레리 앨리슨 회장이 발표한 건데요. 3분짜리입니다. 보시고 나서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 잘한 분들 10분한테 저희가 샤오미 밴드를 드릴 거니까요. 각 세션마다 드릴 거고 또 오늘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베스킨 라빈슨 기프티콘 또 카페라테 또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re announcing more than 24 new PaaS and infrastructure services, data management, applications development, integration, data analytics, our new dedicated compute service, an incredibly low-cost storage service, and networking, a variety of networking services. With today's announcement, we now have a complete suite of services for building applications in the cloud. You can take virtually all of your applications out of your data center and move them to the Oracle Cloud. Not just Oracle applications, not just Oracle databases, not just Java applications, but all of your applications, third-party applications, custom applications, everything can be moved from your data center to the Oracle Cloud. This is a really big deal. The Oracle Cloud is 100% upward compatible with the technology that we offer on-premise. It's all based on industry standards, not just the same architecture and the same standards. It is the same architecture, it's the same exact products running both places. That means you can push a button and move a database from on-premise into the cloud. You can push a button and move an application from on-premise into the cloud. By the way, if you want to, you can push a button and move the database from the cloud back to on-premise. You can move both directions, whichever is most cost-effective, whichever you want to do. We're the only ones that can do this.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한국 오라클의 CTO이신 김상현 전무님 모시고 15분 발표한 다음에 저하고 토크 15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별 기술적 전문가분들하고 3개 세션 나눈 다음에 김상현 전무님하고 Q&A 시간 맨 끝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짧고 진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무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근데 저 레리 앨리슨 회장 예. 굉장히 지금 아주 젊은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와, 저는 적어도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을 봤는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직도. 모양새가. 예. 그래서 저도 수염을 길렀습니다. 네네네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전무님의 15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6월 22일 날 오라클에서 본사에서 발표한 그 24개 신제품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CTO답게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와 또 오라클의 전략을 함축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무님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까 보니까 댓글들도 쭉 내려오고 그래서 오늘은 마이 리틀 TV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지만 그 백종원 씨께서는 저희 이 같은 학번에서 같은 캠퍼스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이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좋은 댓글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사과하라는 말씀 해주시면 열심히 좀 사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전달해드릴 내용은 지난 22일 날 그 레리 앨리슨 회장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먼저 슬라이드를 좀 넘겨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저는 한국 오라클의 지금 이제 CTO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기술 영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광스럽게도 오라클의 20년째 되는 날을 지난 7월 10일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건 싫건 간에 오라클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역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사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이제 발표한 22가지의 이런 플랫폼 애저 서비스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라클은 그동안 이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온프레미스 제품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오라클 본사 차원에서 정말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50년 만에 IT의 가장 커다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라클 전체가 클라우드 회사로서 완벽하게 이제 변신을 하기 위한 그런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갖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그런 전략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IaaS, PaaS, SaaS 모든 영역에 걸쳐 가지고 오라클은 모두 이 클라우드 솔루션으로서 이제 오라클의 모든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리 앨리슨 회장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오라클 제품의 90% 이상의 모든 제품들을 클라우드로 다 이제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먼저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매니팩처링 모듈,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마케팅 클라우드, 세일즈 클라우드, 그리고 이커머스 클라우드까지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하고 서포트, 콜센터에서 쓰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고객 접점에서 이런 서비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로서 자기의 그런 서비스들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스 영역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 HCM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이 HCM, HR 업무는 더 이상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리소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자원으로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오라클은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 그 중에서도 회사의 인재들 갖다가 어떻게 잘 리테인하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오라클은 소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에 기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오라클의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모두 다 모바일 이네이블이 되어 있고 모두 다 소셜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밀레니엄 세대들이 직원으로서 또는 사용자로서 새로운 이런 일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RP 클라우드,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그리고 마케팅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이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오라클에서도 매우 집중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파스하고 아이아스입니다. 파스라고 하는 관점, 플랫폼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은 여러분들 아마존에서도 이제 플랫폼 에즈 서비스가 있고 구글도 있고 세일즈포스도 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이상 복잡한 개발을 하지 않고 이런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대량의 그런 사용자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러닝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에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의 플랫폼 에즈 서비스는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바 에즈 서비스입니다. 오라클의 웹로직 서버를 여러분들께서는 클라우드 상에서 퍼블릭 서비스로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에즈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플랫폼 환경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위한 부분도 필요하고 모바일을 서비스하기 위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그런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롭박스와 같은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덧붙여서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을 SaaS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ERP라든지 기간계 업무들하고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SaaS 애플리케이션들은 연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들 사이에서도 연동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연동이라고 하는 작업들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일찌감치부터 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포인트에 많은 어떤 방점을 두고 오라클의 미들웨어 개발팀들의 정말 많은 리소스들이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플랫폼 에즈 서비스 환경에 있어서 서비스 포트폴리오에서 있어서도 이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오라클은 더 이상 IBM, HP, 세일즈포스.com, 죄송합니다. 저희 SAP 이런 회사들의 경쟁사가 아닙니다. 오라클의 지금부터의 경쟁사는 아마존이 저희의 경쟁사고, 그리고 세일즈포스.com이 저희의 경쟁사고, 그리고 워크데이, HCM을 하는 워크데이가 저희의 경쟁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을 이전의 구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라클은 아마존과 유사하지만 아마존보다 더 뛰어난 이런 아이아스 제품을 새롭게 또 출시를 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기업이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심각한 업무에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까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새롭게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날 레리 회장께서 새롭게 어나운스한 24개의 플랫폼 에즈 서비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 있고 빅데이터에 있고 자바 SE, 노드, Node.js, 그리고 JRuby, 애플리케이션 빌더, 모바일,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SOA 클라우드, 프로세스 클라우드,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빅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빅데이터 디스커버리, IoT, 그다음에 데디케이티드 컴퓨터라는 서비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아카이브 스토리지, 클라우드 데이터 트랜스퍼,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기업이 쓰기에 충분한 VPN, 그리고 기업이 쓰기에 충분한 대역폭을 직접 제공해드리는 그런 다이렉트 커넥션 서비스까지 무려 24가지의 그런 기업이 정말 클라우드를 제대로 여러분들의 심각한 업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고,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엑사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X86 머신의 버추얼 머신 위에 데이터베이스만 빌려드리는 것 외에 정말 미션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성능과 안정성이 정말로 중요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엑사데이터를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애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라클의 엑사데이터 4분의 1렉, 그 다음에 하프렉, 풀렉을 오라클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기업에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도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오더라도 정말로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빅데이터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하둡 장비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덧붙여서 그 빅데이터 프리포레이션이라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빅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것을 정제하고 그리고 적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는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하둡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비주얼한 그래피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하고 하둡 데이터를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하둡 데이터를 클릭해 나가면서 비주얼하게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코레일레이션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코딩이 아니라 이런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이런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HR 담당자이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엑셀 파일에 중요한 데이터들, 민감한 데이터들, 직원들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담겨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한테 맡기기에도 민감한 데이터고 그리고 그 HR 담당자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들일 때 이런 HR 담당자들은 그런 민감한 데이터들을 오라클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로 업로드를 하시고 거기에서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직접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업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출시된 서비스 중에 이제 데디케이티드 컴퓨터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하나의 이 X86 머신에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시끄러운 이웃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내 업무가 침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라클은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완전하게 물리적으로 격리된 버추얼 머신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라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IaaS를 사용하시지만 여러분의 업무가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성능이 항상 보장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여러분들 오라클은 오라클의 스토리지에다가 NFS 접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분의 데스크탑 PC 내에서 NFS 마운트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스토리지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카이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는 이제 글레이시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글레이시어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가바이트당 한 달에 1센트를 내야 됩니다. 오라클은 이것의 10분의 1 가격 0.1센트의 1기가의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라클은 정말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점들을 이런 다양한 저희의 오퍼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로 담겨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는 점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은 우리 QA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테크니컬 세션 3세션 끝난 다음에 4시부터 저희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없던 시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Q&A를 다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차분하게 시간 갖고 있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예. 어머님,
그 지금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올해 한국 오라클에서도 클라우드 전문 인력을 100여 명 채용을 한다고 예, 예.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 예. 감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을 하는 정도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9시에 한 명, 10시에 한 명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네. 오늘 이거 끝나고 4시 40분에 또 인터뷰가 있는데 네네. QA가 좀 길어지면은 아. 좀 약간 대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예. 전문님 인상도 좋고, 나도 이렇게 오라클 비전이 있다면 클라우드 쪽에, 나 클라우드 쪽에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 그 HR 담당자, 인사 담당이 있습니다. 네네. 채용 담당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리크루터가 계시고, 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라클에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후보로서 채택이 되시고 입사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리퍼럴 보너스까지도 그 오라클 직원들에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수 네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예. 이런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어떤 인재상이랄까요? 기업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클라우드에 맞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해야 될까요? 앞으로요? 클라우드에 맞는 인재상이라는 관점에서 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병행되셨는데 네네.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모두 다 전문가라는 분이 계시지만 많이 뭐 IaaS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질문과 대답을 우리 인터뷰한 후보랑도 했었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이 자질,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져져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비전과 인사이트가 담겨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저는 그것을 어떤 클라우드의 이벤젤리스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의 이벤젤리스트의 기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연결돼 있고 예. 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이념 같은 예,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오픈되고 그렇게 어디까지 이 생각이 펼쳐질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네. 그리고 이 틀을 깨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클라우드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거의 기업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뭐 IT를 운영하시고 기획하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웬만한 이제 기업들은 다 지금 온프리미스로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부분이 아직도요. 근데 그럼 무엇을 온프리미스하고 갑자기 온프리미스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 홈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어떤 것들은 계속 온프리미스로 하고 어떤 것은 클라우드로 옮기고 그런 것들을 업무들을 어떻게 뭔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기업에는 ERP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루아침에 ERP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ERP 시스템이고 기관계 업무이지만 분명히 이제 직원들이 바뀌고 네. 고객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소셜이 가미가 돼야 되고 모바일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이 가미가 돼야 될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환경에다가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늦고 힘들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업무들은 그 주변 업무들인데 매우 앞으로 소중한 업무들은 네.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SaaS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쓰시게 되면은 그 SaaS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또는 세일즈 클라우드다라고 했을 때 네. 거기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소셜 그리고 이런 모바일 그 다음에는 이런 이 밀레니엄 세대들하고 접점하는 새로운 테크닉들이 이미 다 담겨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SaaS를 선택하는 순간 바로 우리 기업의 역량으로서 담아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전에 ERP가 핵심이 되는 컨셉이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를 그 ERP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가 그렇죠. 개선이 되는 것처럼 네네. 클라우드에서 SaaS를 그런 식 관점에서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회사에서 뭔가 그것이 서플라이 체인이건 고객이건
이런 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뭔가 바로 구현해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이런 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업무들이 몇 년 안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뭐 이메일 업무 그리고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이런 부분은 바로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도 매우 쉽게 지금 우리 기업 내에 둘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거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협업 솔루션들, 그다음에 소셜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생산성 업무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즉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는 어떤 헬프데스크 업무, CRM, 그다음에 이제 HR 업무들은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코어 시스템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기업에서 보통 클라우드 하면 보통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구축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레리 회장님이 그 24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하실 때 그 오라클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100% 퍼블릭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국내에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혼용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런 세상에 좀 맞는 것일까요? 예.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스럽게 IT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표준화하고 통합하고 자동화하고 미터링을 해서 전체적인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소유는 여전히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관점은 거기서 소유까지도 내가 내려놓겠다. 거기에 있는 표준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미터링 되는 서비스를 쓰겠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업무들은 지금 당장 클라우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이 IT 인프라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관점으로 IT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이런 어프로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 내부에 어떤 모더나이제이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똑같이 소중하게 어프로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HR 업무라든지 뭐 CRM 업무라든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로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뭐 서버 쪽은 지금 또 X86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U2A라는 것도 되게 큰 대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 어차피 뭐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클라우드 가는 게 아니라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 세 개가 또 존재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존재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은 사실 온프레미스에서 상당히 또 강세를 갖고 있어 지금까지. 그렇다면 사용자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다 같이 혼용하더라도 뭔가 사용자 경험이랄까요? 인터페이스라든지 자기가 익숙했던 것들하고는 그 동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라클이 강점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아까 레리 회장님 그 동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면 중에 하나가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동일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동일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것들은 100% 지금 현재 고객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는 그 기술 그대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100% 동일하고 웹서버도 100% 동일하고 모든 것들이 100% 동일합니다.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까지 동일해서 기업 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미들웨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튼 하나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코드 수정 전혀 없이 한 줄의 코드 수정도 없이 지금 현재 이 기업 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업무들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것 내가 써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네 했을 때는 바로 즉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그 기술적인 이 단절이나 문제점이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네. 때문에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좀 더 다른 어떤 회사들의 클라우드보다 좀 더 강력한 이유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렇죠. 전혀 어떤 기술적인 이질감 없이 그대로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올 수 있다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보다 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 경쟁력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전략이고 예, 오라클 맞습니다. 전략이고. 예. 네. 자 그렇다면 근데 그래도 이제 오라클이 거대한 이제 사업체지 않습니까? 예, 예. 사업체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라이센스 위주의 사업을 쭉 펼치셨는데 예, 이게 전략적으로 이 클라우드로 가버리면 예. 당분간은 굉장히 또 손실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그 매출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고요. 아, 컨셉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 온프리미스 비즈니스는 레비뉴라는 걸 통해서 매출액이죠. 네네. 그렇지만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는 ARR, 음, 그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그래서 네네. 매년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3년을 계약을 하면은 매년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이 매출이 잡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서브스크립션 개념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매우 생소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온프레미스 시장도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그런 클라우드에 기반한 네. 그런 용처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기존의 온프리미스 비즈니스를 지금 당장 허투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네. 여기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마켓 영역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온프리미스를 예.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데 어떤 동반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하겠다. 예, 그렇게 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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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6월달에 이제 회장께서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예. 그 전문의께서는 또 국내에 많은 또 기업의 그 임원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기업에서의 어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네네. 먼저 기업의 임원분들보다는 먼저 그 기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분들께서는 오라클이 이렇게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쏟아내도 되는 거냐라는 말씀도 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정말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전하고는 다르게 정말 실질적인 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로드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서비스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다. 네네. 거기서 많이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업의 C레벨 분들 중에서는 벌써 한 2, 3년 전부터 특히 이제 글로벌 거점의 비즈니스가 있는 네. 그런 이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엑사데이터나 이런 엔지니어드 시스템들이 매우 좋은데 네. 이런 부분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각각의 거점에서 글로벌 거점에서 참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니즈들은 이미 기업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에 이런 이 새로운 서비스가 론치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기업의 현실적인 그런 니즈들을 갖다가 바로 부합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예.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이런 클라우드 모델이 굉장히 적용이 빨리 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그런 데 말고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라든지 특정 분야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오라클의 새로운 신제품 서비스들이 접목될 분야는 어디가 제일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신제품 및 서비스 관점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클라우드 서비스 새로 발표하신 것들 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예, 예. 뭐 모든 분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1년 안에 가장 전략적으로 보시는 시장이랄까요? 예, 뭐 예. 어떤 세그먼트는 어떤 데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단 인더스트리 관점에서는 오라클이 아까 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스는 이 호리존탈한 관점이 있고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네네. CRM이 될 수가 있고 ERP가 되고 그다음에 HR 이런 업무들이 세일즈,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호리존탈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네네. 거기에 덧붙여서 오라클은 이 버티컬 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특정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꼭 사용되는 네네. 그런 솔루션들도 오라클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통신, 그다음에 뭐 호텔, 숙박, 뭐 이런 모든 인더스트리 영역에서도 저희가 사스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모든 인더스트리는 오라클의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인더스트리에서 꼭 필요로 한 업무들을 바로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인더스트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 같은 관점에 있어서는 오라클은 특히 이런 마케팅이 중요한 B2C 업체들 네. 그리고 또는 마케팅 에이전시들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런 정말 엔드 투 엔드 고객 접점이 있는 그런 고객분들을 저희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가 네.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마케팅 솔루션 중에서는 B2B 마케팅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좀 더 첨단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앞으로 예. 오라클이 어떤 이런 솔루션 회사가 아니라 예. 서비스 플랫폼 예, 예. 회사로 이제 진화되는 모습을 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이따가 지금 3개 세션, 기술 세션 끝난 다음에 요 댓글 답변해 드릴 텐데요. 전무님 이제 예, 예. 이따가 4시까지 좀 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쉬시면서 예, 예. 제가 노트북 좀 드릴 테니까 아, 저도 노트북 네, 있고요. 여기다가 좀 답글을 달 수 있거든요. 예, 예. 전무님 그 독수리타법 아니시죠? 아, 예, 예. 독수리타법이신가요? 독수리타법? 아닙니다. 네, 저- 독수리타법 예. 아니시면 여기서 짧은 답변들은 예, 여기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따가 예. 해주면 여러분들 하고 그 스태프는 지금 그 전무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로 어떤 그 자세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무님하고 짧은 토크 여기까지 하겠고 이따가 4시부터는 우리 좀 편하게 예정에는 없는 거지만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